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32층.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이현주는 노트북 앞에 앉아 논문 자료를 정리하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밤 11시. 남편 강민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결혼 7년 차. 민주는 대형 증권사의 팀장으로 연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웠고 현주는 오랜 꿈이었던 대학원 진학을 할 수 있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금요일 저녁, 민준이 갑자기 캠핑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 동기 재훈이의 제안이었다. 현주는 논문 상담이 있어 거절했고 민주는 혼자 다녀오기로 했다. 주말, 강원도 어느 캠핑장. 민주는 재훈과 함께 텐트를 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재훈은 옆 사이트의 여자들을 초대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한잔할까요? 2명의 여자 중 긴 생머리의 서지민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밝게 웃는 그녀는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다. 술이 오가고 대화가 이어졌다. 민준과 지민은 자꾸만 눈이 마주쳤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술이 좀 센가 봐요. 제가 물 좀 떠다 드릴게요. 개수대로 향한 두 사람,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시선이 마주쳤다. 저, 혹시 제 번호 드려도 될까요? 민주는 망설였지만 술 기운 탓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일요일 오후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주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하트가 그려진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지민 010에 1347에 13XX 하트. 현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평소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봤고 문자가 올 때마다 슬쩍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민주는 회사 회식이라며 취해서 돌아왔다. 현주는 쓰러진 남편의 핸드폰을 열었다. 카카오톡 맨 위에 지민아트라는 이름. 손이 떨렸다. 대화방을 열었다. 지민 오늘 회식이라고 했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주는 지금 막 끝났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프네. 지민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일 토요일인데 만날 수 있어요? 민준 미안. 내일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일요일은 어때? 지민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저번처럼 호텔은 어때요? 민준 알았어. 내가 예약해 놓을게. 3시쯤 괜찮아? 지민, 네 벌써 기다려져요. 보고 싶어요. 더위로 올려보니 충격적인 대화들이 계속됐다. 지민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당신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준 나도 너랑 있으면 모든 게 잊혀져. 지민 부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요. 전화할 때도 항상 확인하고. 민준 알아. 걱정 마. 현주는 논문에만 빠져 있어서 눈치 못 채. 현주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다. 논문에만 빠져 있어서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더 스크롤을 내렸다. 민준 지민아. 미안한데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처가댁에 가야 해. 지민, 에이 섭섭해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저번에 갔던 그 호텔 말고 다른 데 가볼까요? 민준 좋지. 강남 쪽으로 알아볼게. 더 좋은 곳으로. 지민 기대할게요 참. 지난번에 사주신 목걸이 너무 예뻐요. 매일 하고 다녀요. 민준 그래? 다행이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현주는 손이 떨렸다. 목걸이까지 사주다니. 얼마나 자주 만난 건가. 사진첩을 열어봤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있었다. 카페에서, 호텔 침대에서, 차 안에서. 지민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주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7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큰 싸움 한 번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날 밤, 현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숙취로 머리를 감싸며 일어났다. 현주는 냉정하게 아침을 차렸다. 오늘 골프 간다며? 응. 10시 티오프야. 현주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민준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라고? 확실해? 핸드폰 봤어. 호텔에서 만난다고 했어. 내일 3시에. 그럼 직접 확인해야지. 따라가. 일요일 오후 2시. 현주는 민준이 나간 후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 앉아 기다렸다. 2시 50분. 민준이 들어왔다. 선글라스를 낀 캐주얼한 모습이었다. 5분 후. 긴 생머리의 여자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프런트에서 키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이 지민의 허리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여러 번 해본 듯한. 현주는 온몸이 떨렸다. 프런트 직원에게 방번호를 알아낸 후 12층으로 올라갔다. 1207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낮은 목소리들. 노크하려던 손이 멈췄다. 할 수 없었다. 현주는 복도 끝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결국 현주는 그날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 10시쯤 들어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지민과 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밤 10시. 민준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여보. 응, 당신 바람 피우고 있지?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미안해. 현주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호텔까지 가면서. 현주야, 진짜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 문 잡았어. 몇 번이나 만났어? 어떻게? 어제 당신 핸드폰 봤어. 술 취해서 잠든 사이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현주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여자랑 끝낼 거야? 당연하지. 민주는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지민의 애교 섞인 목소리. 여보라는 호칭에 현주의 가슴이 찢어졌다. 지민 씨,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알게 됐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미안해요. 연락하지 마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지민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핸드폰도 비밀번호 없애고 위치 공유도 할게. 현주는 한숨을 쉬었다. 이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경제적인 문제, 대학원 학비. 일단 부모님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하지만 일주일 후 민준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현주야, 우리 집 좀 올 수 있어? 저녁. 시댁으로 갔다. 민준도 와 있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앉아라. 둘 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시아버지의 다음 말에 얼어붙었다. 네가 대학원에서 남자를 만나 바람을 폈다고? 네. 현주는 귀를 의심했다.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니, 아버님, 제가 아니라 현주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못 믿었어.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그런데 민준이가 증거까지 보여주더라고. 증거요? 무슨 증거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보여줬다. 현주는 볼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현주야, 이게 뭐니? 시아버지가 핸드폰 화면을 돌려 보였다. 현주와 낯선 남자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이었다. 대학원 동기 준혁이었다. 논문 스터디를 하던 날이었다. 이건 대학원 동기예요. 논문 스터디? 이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 속 현주는 준혁의 농담에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오해였다. 아버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기일 뿐이에요. 민준아, 그 남자 전화번호가 뭐라고 했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준혁 오빠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현주는 기가 막혔다. 오빠라고 저장한 건 사실이었다. 준혁이 1살 위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그냥 호칭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문자 내역을 보세요. 민준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준혁과 주고받은 문자였다. 준혁, 오늘 스터디 끝나고 저녁 먹을래요? 맛있는데 알아요. 현주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준혁 7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요. 이것 봐요, 아버님. 둘이 저녁까지 먹었다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상처받은 남편처럼. 민준아, 잠깐. 이게, 현주야, 그만해. 민준이 현주의 말을 끊었다. 이미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이 저지른 바람을 아내에게 완벽히 뒤집어 씌우다니.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핀 건 너잖아. 호텔 간 것도 너고. 현주야, 제발. 민준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끝이야. 시어머니가 현주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다. 현주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 며느리로 들일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뭐든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보답이야?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민준 오빠가 그만해. 시아버지가 탁자를 쳤다.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더 변명해? 민준이가 우연히 그 카페를 지나가다가 봤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현주는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 민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고민하다가 우리한테 말한 거야. 이혼하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그래도 우리가 말렸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고. 젊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현주야, 이제 정신 차려. 알았지? 민준이한테 잘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현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네, 어머니. 신우의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혜야, 너는 몰라도 돼. 아니, 궁금한데요. 새언니,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누나, 괜찮아. 우리 부부 문제니까. 부부 문제. 혹시 새언니가 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현주가 바람을 폈어. 네.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봤다. 새언니가요? 그럴 리가. 증거가 다 있어. 민준이가 직접 봤대. 지혜의 눈빛이 변했다. 동정에서 경멸로. 새언니, 실망이에요. 오빠가 얼마나 새언니를 아끼는데. 대학원 학비도 다 대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요. 현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현주는 민준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너는 호텔에서 여자랑 놀아나고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큰일? 네가 큰일 나는 거지. 나는 억울하게 죄인이 됐잖아.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뭐? 다 잊혀진다고? 너 정말 인간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부터 현주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현주야, 오늘 어디 갔었어? 대학원에 갔어요, 어머니. 그 남자는 안 만났고? 네. 확실해.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둬.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시아버지는 민준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현주 요즘 어때? 괜찮아요, 아버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감시해. 한번 바람핀 여자는 또 핀다고. 명절 때는 더 심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현주는 조용히 부엌일만 했다. 현주야, 고기 더 구워와. 네, 어머니. 현주야, 설거지 좀 해. 네. 신의 지혜가 친구를 데려왔다. 새언니, 내 친구 소개할게. 민지야, 안녕하세요. 민지가 인사하자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사람이 우리 새언니야. 바람 피운 적 있어서 지금 반성 중이야. 민지는 현주를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주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3년이 흘렀다. 현주는 박사과정을 계속했고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민준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곪아가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모임 때마다 현주는 바람핀 며느리로 낙인 찍혀 있었다. 시댁 친척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현주 씨, 요즘은 철 좀 들었어요? 시어머니 친구가 물었다. 네, 젊은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그래도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네. 현주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박은숙 지도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주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올 수 있어요? 네, 교수님. 축하드려요. 토요일, 현주는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강남의 유명한 호텔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신랑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다. 면사포가 걷어지는 순간 현주의 심장이 멎었다. 긴 생머리, 환한 미소, 서지민이었다. 3년 전 그날 호텔에서 민준과 함께 나왔던 바로 그 여자. 현주의 손이 떨렸다. 주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멀게 들렸다. 지민은 행복하게 웃으며 서약을 했다. 식이 끝나고 박은숙 교수가 현주를 불렀다. 현주 씨, 우리 며느리 예쁘죠?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뭐려. 같이 사진도 찍어요. 교수는 현주의 손을 잡고 패백실로 데려갔다. 지민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지민아, 이쪽은 엄마 제자 현주 씨야. 지민이 현주를 봤다. 그 순간 지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도 현주를 알아본 것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금방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현주는 서둘러 식장을 빠져나왔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박은숙 교수의 며느리가 그 여자라니. 현주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이 바람폈던 그 여자. 서지민, 그 여자가 내 지도 교수님 며느리야.
방금 결혼식에서 봤어. 뭐라고? 나 어떡하면 좋아? 앞으로 그 여자를 계속 봐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온 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나 이제 못 참겠어. 이혼하자. 현주야. 시댁에서는 나를 바람피운 여자로 보고 나는 억울하게 죄인처럼 살고 있고 이제 지도 교수님 며느리가 당신 바람 상대라고? 이게 말이 돼? 다음 날 현주는 용기를 내어 박은숙 교수를 찾아갔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연구실에서 현주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3년 전 민준의 외도,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 그리고 지민이 바로 그 외도 상대였다는 사실을. 박 교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너무 억울하게 살았어요. 박 교수는 곧바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아, 지금 학교로 올 수 있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30분 후. 지민이 도착했다. 현주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앉자. 지민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3년 전에 강민준이라는 사람 알았어?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아세요? 역시 사실이구나. 그 사람이 현주 씨 남편이야. 그리고 현주 씨는 너 때문에 3년 동안 바람피운 여자로 몰려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현주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준이가 자기 잘못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시댁에 거짓말을 한 거죠. 제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신은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 거잖아요. 저는요? 저는 매일 시어머니한테 전화 받으면서 그 남자 또 만났냐고 추궁당하고 명절 때마다 바람피운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 사람이 결혼한 줄 처음에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문자, 내역 다 봤어요. 부인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쓴 거. 지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박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지민아, 너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현주가 말했다. 교수님,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뭐라고요? 제가 시댁에 가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강민준 씨와 제가 관계를 맺었고 현주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왜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속죄하고 싶어요. 제 잘못 때문에 현주 씨가 3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현주 씨의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교수가 말했다. 현주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죠. 며칠 후, 현주의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준, 현주, 그리고 박은숙 교수와 지민이었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현주야, 이분들은 누구시고? 박 교수가 먼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 씨의 지도교수 박은숙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며느리 지민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무슨 일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민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민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강민준 씨와 도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민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3년 전 캠핑장에서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혼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호텔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민준아, 시어머니가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네. 시아버지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이 자식아. 그럼 현주가 바람 피웠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 지민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현주 씨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현주 씨는 3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셨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현주를 박 교수가 말했다. 네, 현주 씨는 3년 동안 아무 잘못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기도 하니 제가 함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준을 밀쳤다. 너 이 자식아.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누명까지 씌우고. 죄송합니다. 당장 무릎 꿇어. 민준은 현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현주는 그런 민준을 내려다봤다. 시어머니가 현주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현주야, 어떡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현주도 눈물을 쏟았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를 의심했어. 너를 그렇게 괴롭혔어. 시아버지도 현주에게 고개를 숙였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현주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억울함을 토해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전화 받으면서 그 남자 또 만났냐고 추궁당하고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일만 하면서 바람피운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친척들도 다 저를 그렇게 봤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쌌다.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니? 신우의 지혜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지혜야,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오빠가 바람을 폈어. 그리고 그걸 새언니한테 뒤집어 씌웠어. 네. 지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오빠가? 그럼 새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우리가 3년 동안 새언니를 괴롭힌 거야. 지혜는 현주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새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현주는 모든 가족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후련하면서도 3년간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민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현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현주는 지민을 바라봤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다. 현주 씨, 제 며느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며느리 시어머니로서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시댁가족들은 오랜 시간 현주에게 사과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민준을 질타했다. 당장 이혼해. 위자료 주고 깨끗하게 갈라서. 아버지, 이혼 안 하면 난 너를 아들로 안 본다. 현주가 말했다. 아버님, 이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현주야, 네가 왜 더 생각을 해? 이런 자식하고 살 필요 없어.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봐야 해요.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현주를 꼭 안아주었다. 현주야,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시댁에서는 현주를 극진히 대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시아버지는 민준을 냉대했다. 며칠 후 시댁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있었다. 이번에는 시댁의 모든 친척들이 모였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말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 우리가 현주를 오해했습니다. 현주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민준이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모두가 현주를 괴롭혔습니다. 친척들은 술렁였다. 뭐라고? 그럼 현주가 바람 피운 게 아니었어? 네, 바람 핀 건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그걸 현주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났다. 여러분, 저희 가족을 대신해서 현주한테 사과드립니다. 현주야, 일어나봐. 현주가 일어서자 시댁 가족들이 모두 현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합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현주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현주 씨,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명절 때 무시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현주 씨 덕분에 우리 민준이가 그나마 괜찮게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현주는 그제야 3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다. 한 달 후, 현주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현주야, 미안해.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아. 3년 동안 억울하게 산 시간, 당신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누명, 그 모든 게 용서가 안 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현주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집은 내가 가질게. 그리고 위자료 5억. 3년간 내가 당한 고통의 대가야. 아니면 시댁의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를 괴롭혔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서명했다. 미안해, 현주야. 나도 당신을 믿었던 나 자신이. 이혼 후 현주의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을 했다. 현주야, 명절에 꼭 와.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현주야, 민준이 그 자식은 신경 쓰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댁은 민준보다 현주의 편이었다. 그것이 현주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1년 후 현주는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방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 임용식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찾아왔다. 현주야,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럼 우리 딸 같은 현주 임용식인데 안 와? 이것 봐. 작은 선물인데 받아. 시어머니는 명품 시계를 건넸다. 어머니, 이건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 네가 받아야 할 거야. 3년 동안 우리가 너한테 못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아버지도 말했다. 현주야, 네가 민준이랑 헤어진 건 잘한 일이야. 그 자식은 자격이 없어.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고맙습니다, 아버님. 임용식 후 축하 파티에서 박은숙 교수와 지민도 왔다. 현주 씨, 정말 축하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현주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남편한테 솔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제 과거를 반성하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참, 저 임신했어요. 5개월 됐어요. 축하해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 이름을 진실이라는 뜻으로 지으려고 해요. 항상 진실되게 살라는 의미로. 현주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파티가 끝나고 현주는 새 연구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현주야, 축하해. 임용 소식 들었어. 고마워요. 나 상담받고 있어. 심리 상담.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잘하고 계시네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날 놓아줘서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어. 다행이네요. 현주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현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 고마워. 행복해, 현주야. 당신도요. 전화를 끊고 현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억울함, 고통,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해. 현주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배신 너머의 성장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현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